중요한 건 당신은 진지한 창작자이고 최고의 워크스테이션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제가 선택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정확히 동일한 PC를 직접 조립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제가 사용할 만한 제품이고 예산이 4,000달러 정도라면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비싼 건 알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그럼 출발하죠. 따라서 하이엔드 크리에이터용 마더보드의 경우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프로워드 Z790 크리에이터 더9파이를 사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엔드코트, MD 버전을 왜 안 쓰세요? 아니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왜 안 쓰세요? 엔드코트라고 말하면서요. 사실 만약 당신이 크리에이터라면 썬더볼트 40GB 이더넷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 옵션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견고한 마더보드입니다. 네, 전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여전히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마더보드를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멤버십은 3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격에서 해당 항목을 제외하면 됩니다. 그러니 인텔 플랫폼에서 문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이 영상의 인텔과 AMD를 비교하는 분명의 토론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작자에게 가장 좋은 옵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이 문제가 무엇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제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해당 문제에 대한 최상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무엇에 뛰어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영상을 공개한 이후 아래 설명에 있는 몇몇 링크도 업데이트하여 MD 플랫폼 대안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래 설명에 MD 플랫폼 옵션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뀌는 것은 마더보드와 CPU, 어쩌면 램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나머지 모든 부분도 여전히 여러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AMD를 선택하는 장점은 불안정성 문제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램 지원이 조금 낮거나 램 속도가 낮아서 IMC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므로 업그레이드 경로도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젠 900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쓰는 측면에서 볼 때 AMD 플랫폼을 선택하면 가격 대비 효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AMD 플랫폼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선택할지는 유저가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그게 좀 더 확실한 선택인 듯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해당 설명 하단에 AMD 업그레이드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세요. 거기 가면 아주 분명할 거야.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AMD나 인텔 중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부품을 구매하든 평판이 좋은 소매점이나 매장을 찾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PC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쉽게 반품, 교환, RM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더보드는 인텔만 4900K와 결합될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괴물 같은 CPU입니다. 게임용 데스크톱 프로세서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크리에이터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더 나은 NVIDIA의 다른 CPU도 있지만 크리에이터라면 아이크가 있는 이 CPU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디오 편집을 한다면 이 옵션은 혹독할 수 있습니다. RX 1490도 지원하지 않는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되나요? 이 하드웨어를 냉각하기 위해 420mm 에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아옵틱 리퀴드 프리저 3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최신 버전입니다. 이 제품에는 콘택트 프레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해질 거야. 우리가 사용할 케이스에 딱 들어맞네요. 정말 놀랍죠? 냉각기. SSD의 경우 채널에서 테스트해본 가장 우수한 젠 4SSD 솔리덤이 빌 44 프로 1TB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TB를 사고 싶다면 살 수도 있지만 이 제품만큼 가격 대비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운영체제를 위해서는 1TB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캐시 드라이브에는 또 다른 P44 프로 1TB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솔리덤이 버전의 부착이 읽기 쓰기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캐시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삼성의 990 프로 4TB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죠. 4TB에 대해 이보다 더 낮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좋은 버릇이고 매우 견고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의 일관성 테스트를 살펴보면 제가 이 채널에서 한 일은 다른 드라이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급할 만한 또 다른 제품은 킹스턴의 KC3000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요. 하지만 보통은 조금 더 비쌉니다. 보시다시피 43달러가 더 듭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괜찮은 선택입니다. 하이엔드 프로젝트 드라이버를 찾고 있다면 랜의 경우 코세어 벤처스의 128GB 5600MHz 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건 바로 하이엔드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풀타임으로 한다면 약간 과도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 작업을 하면 110GB 이상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작업을 한다면 128GB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GPU의 경우 RS 1490에는 없습니다. 이건 PNE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버프 EPC XRGB OC 트리플 펜 에디션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곳이 가장 가격 대비 좋은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버전을 확인하거나 얻고 싶다면 아래 설명에 몇 가지 대안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제작자를 위해 저의 GPU 가이드를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GPU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로는 1000W 커프 파워, 1200W 80 플러스 플랫폼, 1200W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품 가격은 $212예요. 왜 이것이 첫 번째 옵션으로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훌륭하고 견고한 옵션입니다. 내부 구성품은 물론 전원 공급 장치에도 전력을 공급할 만큼 충분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 PCI 5.0 케이블이 제공되므로 GPU용 확장 케이블이나 컨버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튼튼하고 좋은 선택이고 보증도 10년이에요. 이제 이 사례에 대해 프레팔 로스 엑셀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케이스인데 PC의 4000달러를 쓰다니요. 정말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이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멋진 사례 중 하나예요. 1390을 사용할 때는 1390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건 지금껏 나온 것 중 가장 멋진 사례 중 하나예요. XL 버전을 선택하고 XL이 아닌 버전은 선택하지 마세요. 이 버전은 420mm 라디도를 지원하지만 더 작은 버전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PC의 가격은 대략 4100달러에서 4200달러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서 사용한 건 바로 이거예요. 사실 저는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업그레이드 중 일부를 사용하고 싶거나 더 나은 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가능한 업그레이드가 있나요? 글쎄요. 최고 중 최고를 원하신다면 제가 추천하는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더보드는 업그레이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최고 중 하나예요. 기가바이트 고급 마더보드에는 이 80X 크기의 게임용 마더보드가 있습니다. 썬더볼트4는 필요하지 않지만 USB-C 포트가 많이 필요한 경우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저는 이걸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더 나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저렴해요. CPU는 4900KS로 갈 수도 있지만 성능이 5%도 안 연상되면서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나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실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쿨러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프로아웃의 사례 기신이에요. 제가 거기에다가 실행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곧 보여드릴 케이스 안에도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북극의 것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훨씬 더 비싼 편이죠.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엔드코트,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엔드코트. 나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디자인 요소를 찾는다면 이 시점에서는 무엇이 가장 좋고 어떤 것이 서로 어울리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걸로 가세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도 무료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좋은 나처 인더스트리얼 펜 중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구면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3500K에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4500K보다 약간 낮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로 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PC를 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거의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정말 만족해요. SSD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P44 프로의 2TB 버전을 선택하세요. 1TB 버전보다 약간 빠르며 특히 연속적인 작업을 하거나 쓰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 더 빠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저장 공간과 프로그램 저장 공간 같은 게 더 필요할 거예요. 저기에 날짜 옵션이 있어요. 가격 대비 효율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정말 고급스럽죠.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단지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중 일부를 추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거 2개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OS용이고 다른 하나는 캐시 드라이브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그에 준하는 용도로 추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드라이브의 경우 삼성 990 프로 2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총 4TB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뻔뻔스럽고 정신적으로 강해하려면 실제로 8TB의 미니 SSD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비싼 가격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은 세버런트 라키트 4 플러스 8T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우 고급형 저장 옵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드라이브 16TB의 이 좀 두 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고급이고 아주 소수의 사용을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최고의 것만 찾고 있다면 아래 설명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내내 경우 실제로 192GB 램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팀그룹 티크릿 엑스퍼트 오버클럭킹 램은 이 프로덕트의 테마의 마더보드에 아주 잘 들어맞을 것입니다. 192GB. 하지만 64GB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100MHz. 그 점을 명심하세요. 아마도 5000MHz, 어쩌면 4800MHz로 낮춰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유형의 CPU와 그 양의 램, 4개의 딜램 스틱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이유죠. 알려드리자면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 중 하나입니다. 이런 키트는 꼭 2개나 필요해요. 따라서 96GB 키트 2개로 총 192GB가 됩니다. 일부 3D 제작자에게는 이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표에 있어서는 실제로 4090GB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해서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스트렉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뒤에 소개한 메일리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없어요.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카이어트 다우 파워 프로 13600W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이건 80 플러스 티타늄이에요. 이는 텐조라는 가장 높은 전력효율 및 품질 등급입니다. 여러 드라이브와 여러가지 하이것들을 시행하고 이를 적절한 워크스테이션으로 만든다는 충분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고 조용하며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가격은 $400지만 그만큼 미친 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4090을 2개나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2개의 PC 5.012V 고전력 케이블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GPU를 시행하려면 이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이 케이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뒤쪽에서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이 제품은 ASUS ProEdge BA600입니다. $270는 적당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매를 만선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능이란 냉면 성능을 뜻합니다. 전면에 200mm 펜이 2개 있습니다. 이 녀석은 너무 조용해서 절대로 환불하지 않아. 그리고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위쪽에 작은 스위치가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나요? 펜은 이제 100%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PC 내부의 모든 구성 요소를 냉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420mm 라디에이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열을 배출합니다. 내 GPU는 시원할 거야. 내 CPU는 시원할 거야. 모든 구성 요소가 멋질 겁니다. 조용하고 만들기도 쉽고 정리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일부 게이밍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RGB5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 중 하나입니다. 이제 모든 업그레이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고급 세이버 라켓을 선택하면 가격은 5283.74달러 정도입니다. 테라바이트 SSD라면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게 최고 중 최고예요. 이건 이 일을 사업으로 삼고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진지한 창작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예산이 그게 맞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길을 택했나요? 아래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PC를 조립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 아래 설명에서 조립 가이드와 튜토리얼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처음 오신 분이시라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이런 영상은 매주 나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